오늘 영상은 웬만하면 남자분들만 보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만드냐면 누가 봐도 진짜 아닌 사람인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서 매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만 생기면 얼마나 내가 헌신적인지,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 이걸로 승부를 보시려는 남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만날 미래 배우자 얼굴을 바꿔놓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 댓글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자분들이 생길 거예요. 나는 남자가 이러면 싫던데? 나는 이러면 바로 까버림. 이게 오늘 영상에서 말해드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형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확신을 주는 남자한테 끌린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미 증명된 결과로 불안형들은 회피형들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형 여자들이 하는 말대로라면 안정형에게 끌려야 하는데 오히려 최악의 궁합인 회피형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판단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 영상 내용을 여자가 남자한테 적용해도 무조건 효과 보실 거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본질을 봐주세요. 연애 콘텐츠들 보다 보면 예쁜 여자를 꼬시는 과정이나 평범한 여자를 꼬시는 과정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예쁜 여자를 운 좋게 한두 번 만나보고 일반화했거나 애당초 자기 가치가 너무 높아서 모든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일론 머스크한테 물건 파는 거랑 평범한 우리한테 물건 파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구조적으로 크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구매자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는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과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당장 구매하시면 50% 할인가에 드릴게요 라는 말을 똑같이 한다고 쳤을 때 과연 같은 영향력이 생길까요? 연애도 똑같은 원리로 그 여자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케팅 포인트는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순서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 여자의 니즈를 파악하세요. 두 번째, 내가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세 번째, 이 가치를 바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맛만 보여주면서 소유 욕구를 자극하세요. 기본적인 구조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가치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그걸 줄랑말랑 애태우면서 역으로 감정 투자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잘 이뤄내면 어떤 여자건 안달나게 만들 수 있어요. 단순하게만 보면 진짜 쉬운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꽂히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판단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당장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져 나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전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한테 호감이 큰지를 바탕으로 여자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인기 있는 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구애하는 상황은 그냥 월간 행사처럼 흔하게 겪는 상황인 거고, 다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남자가 내 취향에 잘 맞고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지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게 가이드 차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여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애 시장에서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먼저 이 여자가 연애 시장에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는지 파악해 봐야 돼요. 예쁜 여자들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게 비효율적인 이유가, 예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구애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남자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진심인지를 어필하는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쁜 여자한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각 잡고 진지하게 구애하는 거 진짜 뻔하고 재미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한테는 호감을 표현을 하더라도 약간 능글맞고 장난삼아 하는 표현을 해야 부담이 없어요. 갑자기 술 먹고 진지하게 이런 카톡 보내는 순간 여자한테 그냥 일심리스트 남자 하나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나중에 여자도 나한테 관심이 생겼을 때 내가 만약 진지하게 너한테 그때 호감 표현했으면 넌 분명히 나도 다른 남자들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너한테 부담 주긴 싫었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고 싶었다. 마음 표현도 상대방한테 배려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벼운 남자 이미지는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연애 시장에서 여자가 그렇게 남자들의 선호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럴 땐 여자한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결국 여자가 어떤 남자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할 컨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핍을 통해 상대방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여자 만나면서 절대 안 물어보는 게 하나 있는데, 넌 이상형이 뭐야? 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물어보냐면 사실 이상형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상형 하면 떠올리는 모습 중 가장 큰 비율은 외모예요. 누가 우리한테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나는 키는 이 정도 되고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격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외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성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누구나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얘기죠.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대방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과거 연인에 대해 부족했던 점을 말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결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회피형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런 얘기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연애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만큼 가까워지는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시기마다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기승전결 없이 모든 걸 다 함께 하려는 연애보다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은 빠짐없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반대로 불안형인 사람은 안정감이 있는 관계를 바랄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안정감을 전부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애 가치관을 얘기하듯이 말하면 돼요. 나는 멀리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를 만들고
되고 싶어. 서로 바쁠 때 무조건 예의만 바라고 우선순위에서 미뤄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여자한테 관심 있는 다른 남자들이랑은 아예 다른 패턴으로 여자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쁜 여자들은 남자한테 호감을 많이 받으니 관심 없는 척을 한다, 이게 아니라 관심은 보여주되 그 여자한테 바라는 지향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대부분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남자들은 어떤 활동이건 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고급 이자카야, 와인이나 사케. 사실 그 여자랑 만날 수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를 대할 때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해요. 차가 있는 여자면 세차장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매니아스러운 관람이나 공연 같은 걸 갈 때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여자를 만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서 할 활동이 중심인 거죠.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랑 만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예쁜 여자 이꼴 인기 많은 여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쁜 여자들 중에서도 성격이 내향적이라 남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던 여자도 있고, 어릴 때 남자들이 가볍게 대해서 가벼운 남자들은 다 끊어내고 지내다 보니 주변에 남자 하나 없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예쁜 여자라도 자기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남자한테 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도 나 정도면 예쁜 건 아니라도 매력 있는 편이고 인기도 많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여자한테는 내가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호감을 보여야 한다, 호감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자가 연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남성의 대시를 받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남자들이랑은 차별화될 포인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럼 도대체 이 여자한테 어떻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도대체 여자랑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이 개념 하나만 아셔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남자들이 진짜 잘못하는 게 여자가 A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나는 A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난 너한테 점수 따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A를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일어날 결과를 들려주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난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버리면 돼요. 나는 나중에 일주일에 30% 이상의 시간을 가족 그리고 자녀한테 쓰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려면 70%의 시간만으로도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인생이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밑바탕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이 여자한테 이 남자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걸 말했을 때 그걸 그대로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속이 뻔해 보이고 의심이 가는 얘기지만,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결과를 스토리로 말하는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넥스트 레벨 캐릭터 전략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사람은 연령대보다 인생의 속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이지만 훨씬 정서적으로 성숙해 보인다거나 30대인데 경제적으로 준비된 건 40대 같다든지, 이렇게 자기 나이에 비해 인생의 속도가 빨라 보이는 건 무조건 메리트가 있어요. 여자가 느끼기에 안정감이 들고 미래가 유망해 보이고 또 이런 남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을 조금 빨리 시작해서 그 나이에 진짜 사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빠짐없이 다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력도 없고 이상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딱히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씀씀이도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저한테 소비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에 소비를 하고 보람을 느껴요. 하루는 아직 연애를 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넌 왜 아직 어린데 이렇게 늙은 사람들처럼 살아? 이 말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나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검소하게 사는 게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관을 강요하면 그건 숨막히는 일이 될 거야. 나는 결혼해서도 만약 와이프가 소비를 원한다면 짱이 없는 선까지 존중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난 내 생활을 지키고 살 거야. 그게 돈보다 중요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여자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그 친구한테는 아직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영향을 줬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반전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나이 60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나이대가 아닌 것 같은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효과를 본 겁니다. 세 번째, 밸런스를 추구하세요.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1차적인 생존이 보장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자들이 남자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은 불안감, 리스크 관리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꼭 경제적 능력만 있다고 불안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연령대가 결혼에 가까워지는 여자분들일수록 공감하실 텐데, 돈만 많은 남자는 생각보다 후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지만 성격이 난폭하다, 돈은 많지만 여자를 밝힌다, 이런 남자들을 여자들이 고민 끝에 제거하는 이유가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할 때 내가 특화된 면을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일수록 에너지와 자원을 외모에 쏟게 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자기 커리어에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죠. 커리어가 좋은 사람들이 탈모가 생겨도 병원에 안 가다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고, 30대 직장인들이 점점 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장점에만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면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격투기로 비유하자면, 그라운드만 잘하는 선수, 타격만 잘하는 선수, 체력만 좋은 선수보다 한 부분에서 S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밀라운더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라면 밸런스가 좋다라는 것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출난 장점에 어필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의 밸런스를 강조해서 여성이 느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세요. 결국 가치 증명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선택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파악했고,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남자라는 것도 증명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자가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당근 거래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품절된 필요한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은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판매자가 이걸 팔지 않고 애매하게 간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우리는 가격을 올리거나 입장이 바뀌어서 판매자한테 제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자한테 가치가 있는 남자라는 걸 인정받았더라도 여자가 선택만 하면 가질 수 있는 남자라면 더 받아낼 수 있는 감정 투자를 받아내지 못하거나 다른 남자들과의 비교가 모두 끝난 뒤에나 선택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과 썸의 분위기가 느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프리셀렉션을 활용하세요. 프리셀렉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자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사실 프리셀렉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건 없건 자기 마음대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옆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훨씬 더 그 여자를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질투심 유발 같은 걸 더 즐겨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자들이 주로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반대로 자기가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남자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을 때 신경 쓰였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학습해서 쓰는 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직접적으로 내 SNS에 다른 여자들이 댓글을 단다든지 신경 쓰일 만한 예쁜 여사친이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주변 여자들 전혀 없는 분들도 많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의 여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과거 연애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기준을 높게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전 여친 얘기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20대 초반 아닌 이상 연애 가치관은 과거 연애를 바탕으로 형성되게 되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과거 연애 얘기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밸런스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서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웠던 사람이 있어. 그분이 일이 정말 바쁘고 경제력도 뛰어났던 사람인데, 제일 존경스러웠던 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놓치지 않더라고. 일, 자기관리, 가족관계, 스트레스 관리까지 자기 삶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 삶의 방식을 나도 많이 배웠고,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삶에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됐어. 이 얘기는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정확히 누가 있는지 몰라도 상대방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불규칙한 호감 표현을 사용하세요. 저는 남자분들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진지한 호감 표현은 그 자체로 고백을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불확실성은 1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여자가 나를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선수 같아 보이는 표현들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유진이 힘 좀 줬네. 난 남자들이 체각있는데? 너랑 데이트하려고 머리하고 사롱. 이렇게 장난을 빙자한 표현들이 훨씬 나은 이유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표현들이 너무 능숙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러는 게 맞을까? 왜 이렇게 능숙하고 선수 같지? 그리고 연락 패턴도 어쩔 땐 하루 종일 연락이 이어지다가, 내가 바쁠 땐 진짜 몇 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한 번 한 번 답장 올 때마다 성의가 없는 건 아닌 연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대상에 감정을 투자하지 이미 확실한 곳에 감정 투자를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영상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6년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남자들이 조금만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당장의 감정만 생각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의 전환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어려우면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소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어떤 입장을 가진 고객인지 생각하며 나 자신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마케팅 포인트를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